안녕 친구들,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뭘 같이 생각을 해봤지? 그죠? 이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A, B, C, D, Z까지 문자로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뭘 할 거냐?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기호를 뭐랄까 이렇게 없앤 상태에서 생략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규칙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문자를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는 연습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이렇게 사탕이 있어. 자, 요 사탕 한 개에 만약에 1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사탕 두 개에는 얼마일까요? 사탕 두 개에는. 그죠? 100원짜리 두 개니까 2 곱하기 100 해서 200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사탕을 3개를 사고 싶어. 그러면 사탕 3개는 얼마일까? 그죠? 하나에 100원이니까 300원이겠지. 왜? 3 곱하기 100. 100원짜리가 3개니까 3 곱하기 100 해서 300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4개면 400원, 5개면 500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우리가 진짜 몇 개를 이제 사는지는 몰라. 몇 개의 사탕을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우리가 사고 싶은 사탕을 N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탕이 N개일 때는 얘는 얼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럴 때는 규칙을 보셔야 돼요. 한 개일 때는 1 곱하기 100, 두 개일 때는 2 곱하기 100, 세 개일 때는 3 곱하기 100이야. 그럼 이 규칙을 보게 되면 N개일 때는 몇 곱하기 몇 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죠? 100원짜리 사탕이 N개가 있으니까 N 곱하기 100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 요걸 생각해보자.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이 뭐야? 네 각이 직각인 사각형이죠. 자, 얘의 가로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세로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직사각형 넓이를 요 A랑 B를 이용해서 이 문자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직사각형 넓이 몇 곱하기 몇으로 구해요? 어떤 걸 곱해서 구해?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그럼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글씨 4개나 쓰면 손이 아프잖아, 그지? 이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가로를 A, 세로를 B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뭐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A 곱하기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계속 한번 해볼게. 또 뭐가 있을까? 요걸로 해보자. 세 번째 경우. 이번에는 삼각형 넓이를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A고요. 높이가 H인 삼각형이 있어.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나타내 보자.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로 나타내려면 일단 얘가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셔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 어떤 식으로 구했어 우리가?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럼 우리가 밑변을 이 두 글자 쓰기 너무 귀찮잖아. 우리 밑변을 어떤 문자로 놓기로 약속했어? 밑변을 A라고 놓기로 약속했고 높이를 H 그 다음에 그러면 A 곱하기 H 나누기 2라고 삼각형의 넓이를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마지막 상황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영상으로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뭘로 할까? 스티커로 할까? 자, 요런 스마일 모양의 귀여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는데 내가 이제 얼만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스티커 30개짜리가 있어. 30개짜리가 우리가 이제 얘가 K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30개짜리가 K1이래. 뭐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0원이 될 수도 있겠지. 30개가 K1이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한 개에는 얼만가, 이게 궁금해. 얘는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15개야. 15개면 얼마일까? 그죠? 30개에서 15개면 얘 지금 약간 반띵한 느낌이잖아. 그러면 가격도, 개수가 줄어들면 가격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면 30개짜리가 K1이면 반띵한 15개짜리는 반띵했으니까 K 나누기 2원이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10개는 얼마일까? 10개는. 그죠? 30개짜리가 K1인데 아까 반띵은 안 했고 이번에는 30개에서 10개로 3분의 1띵이라고 해야 되나? 3으로 나눴어. 그러면 가격도 그만큼 비례해서 3으로 나눈 K 나누기 3원이 되겠죠. 자, 요렇게 비례해서, 개수에 비례해서 가격도 다운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한 개에 얼마인가 라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규칙을 봅시다. 이렇게 반띵했을 때는 가격에서 반띵을 했고요. 개수가 3분의 1띵 했을 때는 가격도 3분의 1띵 했어. 그럼 한 개면, 그죠? 30개에서 우리가 한 개가 궁금한 거니까 얘는 30분의 1띵을 해야겠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30개의 K1이면 한 개에는 얼마일까? K 나누기 30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그냥 규칙성 잘 찾으시면 돼요. 연습도 많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요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막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막 그렇죠. 우리 요거 좀 약간 없애서 곱하기 나누기 안 쓰고 표현할 수 없을까? 에서 시작한 게 오늘 영상의 내용입니다. 맘대로 지으면 안 돼. 그 일정한 규칙,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규칙. 곱셈 기호를 단순히 안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으로 써주기로 약속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예를 먼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좋아해? 뭐 3이라고 해볼게요. A 곱하기 3. 요렇게 문자랑 숫자끼리 곱할 때는 어떤 규칙이 있냐? 어떤 숫자랑 문자를 곱할 때는요,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대신에 수를 문자 앞에 써준다. 우리 수를 문자 앞에 쓰기로 약속을 합시다. 라고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A 곱하기 3은요, 숫자 3을 문자 A 앞에 써줍니다. 이렇게 3A.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3은 곱셈 기호 생략하면서 3A라고 써주고요. 반대로 3A를 보면 3과 A 사이는 곱하기가 숨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볼게. A, B 할까? X 할까? B로 할까? 그럼 만약에 B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쓸까? 그죠? 수를 문자 앞에 써야 돼. 그러면 숫자 마이너스 5를 문자 B 앞에 이렇게 붙여서 쓸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서 이제 잠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요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1 곱하기 A
얘를 곱했어. 이제 곱셈 기호를 없애서 이제 생략해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숫자를 문자 앞에 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a다 라고 쓰면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 요렇게 1을 곱할 경우에는요, 앞에 우리 그냥 문자 앞에 있는 1은 생략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a라고 안 쓰고 그냥 a라고 쓰고요. 단순히 a를 보시면 얘는 1이랑 a를 곱하네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 곱하기 a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이제 곱셈 기호 없애고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마이너스 1a라고 쓸 수가 있겠지만 우리 1은 안 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a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을까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규칙들 이제 많이 보고 많이 익숙해지면 할 수 있어. 그냥 처음이니까, 복잡한 사람들은 처음이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1은 우리가 1 곱하기 a는 1a인데 우리가 a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a인데 마이너스 a라고 써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떨까? 옆에다 쓸까요? 요거 0.1 곱하기 a, 얘는 어떻게 써줄까요? 선생님, 일단은 얘 문자 앞에 수를 써야 되니까 0.1a인데요 1은 안 써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0.a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0.1은 그냥 그대로 써줘요. 우리가 이제 수랑 문자를 곱했을 때 수 앞에 문자가 와야 된다라는 규칙들은 정말 국룰처럼 따라주는데요. 예외가 되는 경우가 이 경우만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만 이제 1을 써주지 않는다지, 0.1a 곱하기 0.1 곱하기 a는 0.1a 숫자 문자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일 때만 조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규칙이 있냐, 이번에는 문자랑 문자랑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CA 해볼까? C랑 A 이렇게 문자끼리 곱했을 때는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각했을 때 어떤 규칙이 있냐, 문자 곱하기 문자일 때는요, 보통은요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쓰자. 알파벳 순서 아세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P, Q, R, S, T, U, V, W, X, Y, Z 이 알파벳 순서대로 엔간하면 써줍니다. 그럼 C 곱하기 A 누가 먼저 와야 돼? A 먼저 와야겠죠? A, C. 그 다음에 요거 할까? Z 곱하기 Y 곱하기 X가 있습니다. 얘는 곱셈 공식을 없애줄 때, 생략해서 쓸 때 어떤 식으로 써주는 게 좋을까요? 문자끼리 곱했을 때는요, 알파벳 순서대로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칙, 요겁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제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거듭제곱이 뭐였어? 뭐를 몇 번 곱했냐 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문자끼리 곱하는데, 같은 문자끼리 곱할 때 손 아프게 막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렇게 쓰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같은 문자끼리 곱할 때는요,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얘는요 뭐를 몇 번 곱한 거야? A를 4번 곱한 거죠. A를 4번 곱한 거니까 A의 4제곱이다 라고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만약에 좀 약간 섞여 있는 거 한번 해볼까? 뭘로 할까?
x로 할까? x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3 곱하기 x 곱하기 y가 있습니다. 아니야, 8로 하자.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자, 요럴 때는 이제 곱셈 공식 생략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요? 일단 얘를 자세히 보니까 숫자가 있고요. 문자들이 있네요. 숫자랑 문자랑 같이 있을 때는 뭐 먼저 써준다고 했어요? 그죠? 수를 문자 앞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숫자 8을 일단 모든 문자 앞에 써주고요. 그 다음에 x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x가 2개 있습니다. x제곱이죠. 그 다음에 y. 알파벳 순서대로 거듭제곱으로. 지금 다 약간 섞여 있는 걸 한 번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지켜서 써주시면 좋고요. 이제 이렇게 곱셈 기호가 생략되는 걸 보고 얘는 얘네들이 곱해진 거구나 라고 반대로 생각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규칙,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는 규칙, 약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얘는 딱히 길진 않아요. 우리 앞으로도 이제 어떤 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울 텐데요. 나눗셈은 항상 똑같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다 라는 건데요. 얘 보시면요. 나눗셈 기호는 생략할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 주냐면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만약에 a 나누기 8 요게 있어요. a 나누기 8.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냐? 곱셈 기호로 바꿔서 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나누기 8을 곱하기로 바꾸면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 역수 배웠잖아.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했을 때. 자, 나누기 8은요. 나누기 1분의 8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요 나누기 8은 곱하기 뭐랑 똑같겠어? 위아래 뒤집어서. 그죠? 위아래 뒤집어서 a 곱하기 8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문자랑 숫자네? 뭐 먼저 쓰라고? 숫자를 먼저 쓰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a 나누기 8은 8분의 1a라고 써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8분의 1a는 요 사이에 곱하기가 숨어 있다고 했잖아. a는 1분의 a랑 똑같겠죠. 그럼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게 되면요. 8, 1은 8, 1aa 8분의 a다 라고 써줄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a 나누기 b다 라고 하면 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쭉 생각을 해보면 얜 b분의 a 형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분모에 오는 게 0이 되면 안 되겠지요.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 무언가는 그냥 분모에 때려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외워도 되지만 원리는 요 예시랑 똑같습니다. 요 예시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x 나누기 10이라고 해보자. x 나누기 10에서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쓰려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나누기 10을 곱하기 10분의 1로 바꿔서 10분의 1a, 10분의 x로 써도 되겠지만 자, 요거 나누기 10 있죠? 여기 위에 규칙을 알게 되면 나누기 10, 요 10을요 분모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x 나누기 10은 10분의 x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요것도 연습을 해보자. y 나누기 7이야. 얘는 몇 분의 몇일까? 나누기 7은요 분모로 가면 되겠구나. 7분의 y. 요런 식으로 쓰면서 나눗셈 기호를 안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연습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a 나누기 1을 해보자. 얘는 뭘까? 나누기 1을 이제 분모에 때려 넣어서 1분의 a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1분의 a는요 그냥 a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 나누기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해보자. 자, 얘도 이 마이너스 1을 분모에 때려 넣으면 되겠지.
근데 요거 1분의 a는 a랑 똑같고요. 지금 위에 플러스 분자 플러스 분모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 나누기 마이너스 1이. 조금 더 나아가서 괄호가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교과서 읽어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가 있을까? 그래? x 더하기 y 나누기 3.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죠? 나누기 뒤에 부분을 분모에 때려 넣어서 3분의 x 플러스 y다 라고 써줄 수 있고요. 반대로 뭐 4 나누기 a 빼기 b야. 얘는 그죠? 여기 뒤에 있는 나누기 a-b를 분모에다 때려 넣어서 a-b분의 4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우리 곱하기랑 나누기 섞여 있어도 다 비슷해요. 혹시나 해서 이제 섞여 있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 4번이랑 똑같아요. 67페이지 문제 4번. x 곱하기 7 나누기 y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으면요.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돼. 자, 일단 여기 앞에 x 곱하기 7 계산하면 뭐시여? 그죠? 여기서 이제 곱하기 곱셈 기호를 없애주려면 숫자가 문자 앞에 있어야겠지.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누기 y까지 계산을 해줄 건데 요거 나누기 y 어떻게 나눗셈 기호 생략한다고? 분모에 때려 넣으면 된다. 아, 그러면 얘는 y분의 7x로 곱셈,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마지막 예시예요. 자, 보시면 이번엔 더하기 빼기가 살짝 섞여 있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a 빼기 y 나누기 3을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곱하기, 빼기, 나누기가 다 섞여 있어. 그럴 때는 뭐 먼저 계산해라? 곱하기, 나누기 먼저 계산하라고 했죠. 요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일단 곱하기 먼저 계산하면 10 곱하기 a. 숫자가 먼저야, 문자가 먼저야? 숫자가 먼저죠. 그다음에 빼기 y 나누기 3은 뭐시여? 뒤에 있는 3을 분모에 때려 넣어서 3분의 y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끝! 이렇게 하면 돼.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먼저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숫자랑 문자를 곱할 때는 뭐 먼저 써라? 수를 먼저 써라. 문자랑 문자끼리 곱할 때는 알파벳 순서로 써라. 그리고 같은 문자끼리 곱했을 때는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라. 요런 약속들이 있었고요. 나눗셈 기호를 생략할 때는 어떤 약속이 있었냐? 뒤에 있는 이 나눠지는 애를 분모에다가 때려 넣으면 된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냈었죠. 우리 요 밑줄 친 4가지 상황의 문자로 나타낼 시 곱셈과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해봐. n 곱하기 100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숫자가 먼저야, 문자가 먼저야? 숫자 먼저니까 100n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a 곱하기 b 알파벳 순서니까 ab라고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먼저 할까? k 나누기 30은 뒤에 있는 나누기 30을 분모로 가서 30분의 k1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 물론 30분의 1k1이라고 해도 상관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3번 a 곱하기 h 나누기 2 얘 간단히 나타내면 곱하기랑 나누기가 있으니까 앞에부터 차근차근 계산하면 된다. a 곱하기 h는 알파벳 순서대로 AH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나누기 2 마저 해주면 분모로 가서 2분의 AH다 라고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기본으로 연습을 해둬야지 뒤에서 계속 활용이 돼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